지친 현대인으로서의 어떤 도시의 일상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생길 수 있어요.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그런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현대인의 어떤 가장 취약함이 외로움 같거든요. 서점가에 가면 나를 뭐 다독여줘라, 아니면 뭐 마음을 달리 먹으면 덜 외로워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심리학적 처방이 많은데 사회학에서는 조금 달라요.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게오르그 짐멜이라고 소셜 네트워크 연구를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클래식이고요, 사회학 이론가인데, 이론가 얘기는 좀 뒤에 있다 할게요. 그 사람의 처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짐멜 철학이 그래도 배경은 알아야 되는데, 배경은 이제 유럽, 서유럽의 독일이죠. 독일의 19세기예요. 근대가 막 펼쳐지던 때죠. 전통적인 공동체가 해체되고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모여들면서 갑자기 적응이 안 되겠죠. 예전 전통적 공동체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어릴 때부터 보던 사람들이야. 친족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다 얽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내가 또 이동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속박이 되어요. 내가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해도 규범화가 이루어지죠. 너 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굴어? 도시는 다르죠. 이제 현대사회가 됐어. 정확히는 근대사회죠. 근대화가 펼쳐지면서 이제 익명성 속에 숨는 게 가능해. 내가 도시로 그냥 숨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날 몰라.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한 자유를 주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알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거리를 걸으면서 표정이 없거든요. 도시인들은 약간 둔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시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잖아. 그럴 때 나를 좀 지키기 위한, 내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떤 적응 전략이죠. 그래서 둔감한 것도 괜찮다. 근데 마냥 좋은 건 아니야. 자유로운 건 좋은 것이지만 외롭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유로우면서도 외롭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돼. 짐멜에게는 그게 뭐냐면 다른 소셜 네트워크, 다른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해야 돼. 이게 그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제가 원이라고 할게요. 소셜 서클 원이라고 할게요. 집단은 3인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죠. 그럴 때 예전의 전통사회에서는 모여있는 일원화야. 가족이, 지역사회가, 친족이 다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서는 이게 다 해치된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물론 가족도 있고, 근데 일터도 느슨하게 이렇게 있고, 근데 다른 사회적 원들이 느슨하게 다원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짐멜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원에 너무 많이 의존하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그게 깨져버리면 굉장히 취약해지죠, 내가. 그래서 fragile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 하나가 없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원이라는 게 집단이잖아요. 한두 명이 갑자기 모임에 안 나가도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게 모임이에요. 내가 1대1의 관계는 깨지면 없어져 버리잖아. 집단은 강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모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목적 있는 조직, 어떤 내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그냥 사교 모임 있죠. 그냥 나와 취향과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목적 없는 함께 시간 보내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대사회에서는 원이 여러 개 느슨하게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결코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고 이 느슨한 원의 조합으로 내가 규정되고, 또 각각의 원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걸 알지는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조금의 소셜 디스턴스는 존재하고 사회적 거리는 존재하고, 그런 경우에 가장 인간이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1대1 관계 좋아요. 찐친도 좋죠. 연인도 좋고. 그래서 외롭지 않을 수는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취약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너무 겹치잖아요. 피곤해. 아무리 좋은 사람 두 명이 만나도 피곤합니다. 이런 식이 이제 짐멜의 어떤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통사회에 모여있는 일원화 대신에 다른 원들의 다양한 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뭐가 좋냐? 내 이 지친 현대인으로서의 어떤 도시의 일상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생길 수 있어요.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그런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관계 맺음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고요. 나는 거리가 있으면 너무 외로운데요. 난 진짜 유착되고 싶은데요. 좋긴 한데 이제 취약하고 피곤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외로워지는 것, 그거는 참아야 된다. 이게 진멜의 처방입니다. 예전에 있잖아요. 막 20년 전에 누가 외롭다 그러면 연애해. 지금은 적응해. 혼밥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 처방을 하는데, 진멜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여러분 느슨한 원들을 만드세요. 책을 좋아해? 혼자 읽지 말고 세미나 모임에 한번 나가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거죠. 자전거 좋아해? 혼자 타는 거 좋죠. 근데 자전거 모임 나가보시고요. 온라인도 좋아요. 온라인에서 내가 활동하는 한두 개의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서 나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결되는 감각들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무려 19세기에 했던 사람이 게오르그 진멜입니다. 그럼 진멜은 뭐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철학을 냈냐? 사실 사회학에서 진멜은 약간 이단화한 느낌이 있거든요. 좀 약간 주류 라인에서 약간 반개 느낌이 있는데, 당연히 독특했겠죠. 독특하니까 이런 철학을 냈겠죠. 물론 전반적으로는 뒤르케임이랑 비슷한 지점은 있어요. 전통사회에서 유대가 깨질 때 뒤르케임은 현대사회에 맞는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진멜은 이제 네트워크를 다르게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원을 만들어가기도 했고요. 찐친들이 많았고, 본인 집에서 이제 살롱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부 모임도 가지고, 친구들 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 훗설도 있지만, 베버입니다. 베버랑 막 가족 모임도 해요. 이 살롱에서. 그리고 이 베버랑 워낙 친하니까 나중에 베버가 이제 학적으로도 많이 도와줍니다. 이제 베버랑 무엇보다 독일 사회학회를 같이 만들기도 했는데, 제가 진멜이 독특하다 그랬잖아요. 교수가 안 됐어. 그냥 강사로서 되게 유명했어요. 대중적으로만 인기가 있고. 그리고 약간 사람 자체가 리버럴해.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들이 약간 싫어하기도 했고요. 너무 리버럴하고 약간 막 여성들과도 막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막 싫어하긴 했는데, 진멜은 약간 부유하는 사람이죠. 학계에 있지도 않고 약간 날라리 철학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멜은 어떻게, 교수도 아니고 특정한 직업도 없는데 사람들과 이렇게 막 같이 일도 하면서 사교 모임도 많이 참여하면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겠죠? 짐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잘 살았어요. 경제적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았지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막 7남매 막내인가 뭐 이러는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 유산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인기 많은 강사인데 교수는 하지 않고, 또 유대인이다 보니까 또 약간 차별도 있었는데, 베버가 그래서 진멜을 위해 써준 추천서가 있어. 이 사람 진짜 훌륭하다. 교수를 임용해달라. 그랬는데도 안 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1914년이 되어서야 교수가 되고요. 교수 되자마자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나고 1918년에 간암으로 돌아가셔 버려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제 그 사람의 철학은 학적으로는 사후에 그래서 좀 더 조명을 받게 되고요. 네트워크를 연구한다? 그럼 당연히 진멜이 어떤 교과서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네트워크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최근에 이제 계속 출판하고 있는 논문이 이런 집단 소속 네트워크 이런 것입니다. 노인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되게 외로워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시간은 많아지잖아요. 여러 가지 원을 만들어 감으로써 내가 연결된 감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집단에 소속되어야 강건하게 이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 1대1의 관계는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굉장히 취약해진다. 이래서 노년의 삶에 있어서 진멜의 철학이 또 주는 함의가 있고요. 청년도 마찬가지죠. 대학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할 때 저는 반드시 세미나나 아니면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진멜 이론의 한계라면 당연히 그의 삶에서 이어지듯이 물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의 철학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진멜 좀 몰계급적이야. 계급 문제를 너무 안 봐. 그리고 거시적이면서 역사적인 이런 분석이 없어. 그래서 조금 등한시했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시절에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연구, 또 이론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는 맞는데 이론만 공부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막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함께 숨 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오만해지기도 해요. 근데 이론만 있는 것은 어쩌면 겉멋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시절에 난 모모주의자가 될 거야. 그것도 약간 겉멋일 수 있습니다. 모모주의자가 되기에는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해. 사회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 되려면 좀 통합적이어야 된다. 이론과 현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시역사 이론을 좋아하면서도 진멜 정도는 한 스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상 네트워크 연구의 고전, 클래식, 게오르그 진멜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